셀트리온 자사주 소각 효과는 JP모간 컨퍼런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주가 하락 특별한 이유가 있나?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3.96%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7.36% 하락세를 보이면서 두 종목 모두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일봉상으로도 장대 모양의 양봉의 모습이 연출이 된 상황. 하지만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은 220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은 144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 제약은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47억, 기관들은 30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생각 이외로 오늘 낙폭이 너무 컸다 이런 측면이 불안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낙폭이 이렇게 컸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요, 재료 노출의 의미죠.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늘 열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의미는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사주 소각이 됐는데요. 이 자사주 소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은 어떠한 내용들을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4,955억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다. 통합 셀트리온 출범 직후 자사주 230만 9,813주 소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5%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통 주식 수는 감소를 할 것이다. 이것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고요. 12일 금요일 날 상장이 일단은 되고요. 그 이후에 1월 15일 날 소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식 소각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발행 주식 총수가 변화가 있습니다. 1월 12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발행 주식 총수는 2억 2029만 520주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1월 15일 날 230만 9,813주가 소각이 되니까 빼고 나면요 2억 1798만 707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사주 소각은 이미 작년 10월 23일 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주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시장에서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주당 순이익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주식당 그 회사가 이익을 얼만큼 냈느냐 이런 이야기가 수익성 지표, 이익 지표로서 퍼를 내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식당 이익을 얼만큼 냈냐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에다가 주식수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수가 작을수록 주가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이 관계가 바로 EPS와 퍼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발행 주식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주가 가치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2단계 합병까지 모두 마무리하면서 셀트리온의 완전체가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완전체가 된 이후에 주주들을 위해서 현금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의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를 계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주가의 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유통 주식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유통 주식수를 계산을 하려면은 자사주라든가 셀트리온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리고 서정진 회장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주식시장에 유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요, 이 숫자를 다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의 유통주식 수는 1억 4,916만 9,627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체 발행 주식수 가운데서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 비율로 따졌을 때는 68.43%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8.43%가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다면 비교를 해야 되겠죠.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의 유통주식 비율은 지금 구한 것처럼 68.4%가 됐잖아요. 그러면 합병 이전의 셀트리온은 어떻느냐 보시면요, 합병 이전의 셀트리온의 유통주식 비율은 73.7%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합병 후 셀트리온의 비율이 더 적은 것이죠. 유통주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번에 발표하는 국내 기업들을 보시면은 메인 트랙에서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 오전에 발표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셀트리온의 비전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인 트랙에서의 발표가 이후에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에서 그 외에 민감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면요, 먼저 메인 트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2030년에 매출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애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펜트라가 셀트리온 그룹에 차지하는 비중, 그에 따라서 진펜트라의 성공 여부가 셀트리온 그룹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또한 진펜트라의 미국 성공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과 확신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력하게 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진펜트라는 첫 번째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진펜트라가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 또한 앞으로 이 성장성 또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으로서의 블록버스터 제품에 등극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시장의 트렌드, 세상의 트렌드인 AI, 디지털 헬스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신약 개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 쪽에 M&A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약과의 합병을 통해서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주주들에 대한 확실한 현금 배당 정책, 이것은 미국 쪽에는 의미 있는 부분이죠. 주식보다는 현금 배당을 선호를 하고요. 또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유통 주식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배당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미국 쪽에 또 글로벌 투자자 쪽에서는 의미 있는 부분이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제약과의 합병까지 완전히 끝내면서 완전체가 된 셀트리온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로드맵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예상하고 있는 이야기 이외에 별로 나올 것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요.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진펜트라 부분이 부각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셀트리온과 제약이 많이 빠졌지만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동안의 재료들이 노출이 되었고 새로운 재료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22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12월 중순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서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고요. 기관들이 많이 팔았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팔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플레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제약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장대 연봉의 모습이 좀 큰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 사실 상대적으로 덜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파는 모습이긴 합니다. 따라서 제약과의 합병 이야기가 이번에 나올지 아니면 언제 나올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24년에는 합병에 따른 과도기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진펜트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상으로 예상을 어느 정도 했듯이 1월 달에는 쭉 올라왔다가요. 다시 되밀리면서 음봉이 되었다가 1월 하순으로 가면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십자 모양 내지는 작은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세적으로는 강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4년은 합병과 더불어서 완전체가 되는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25년이 더욱더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길게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